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인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서울지방변호사의 미디어 홍보특별위원회 방송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내용은 제가 여러분께 유익하고 재미있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 이제 변호사 회원뿐만 아니라 일반 또 시민들을 상대로도 또 유익한 방송이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인철 변호사의 아침마당 재미있는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방송은 어떤 주제였죠? 오늘의 토크 주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독이 되는 친구, 그리고 약이 되는 친구. 친구와 관련된 우정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었군요. 오늘 친구와 우정, 또 이제 친구하면 또 이제 또 부부간에 또 결혼 생활에도 아무래도 영향이 있잖아요. 전반적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또 답변 이렇게 토크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뭔가요? 변호사님은 친한 친구가 몇 명이나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또 새해도 되고 해서 한번 좀 친구들에게 연락을 해봐야겠다 해서 한번 연락처를 쫙 한번 이렇게 봤어요. 뭐 소위 말하는 요즘에 카톡 친구들 있잖아요. 보니까 뭐 한 3,000명이 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너무 많다. 네, 그래서 정리를 좀 했어요. 뭐 사실 뭐 10년 전, 20년 전에 뭐 그냥 잠깐 뭐 이렇게 알고 지내던 사람 뭐 그런 경우에는 뭐 연락도 안 하니까 있을 필요가 없다 해서 정리를 쭉 했거든요. 정리했는데도 2,000명이 넘어요, 아직도. 야, 너무 많구나. 그래서 이제 한번 직접 연락을 해봤어요. 카톡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잘 지내니 뭐 이렇게 연락을 했는데 막상 2,000명 중에 연락하는 친구는 100명도 안 돼요. 소위 말해서 뭐 연락해서 안부 인사하고 뭐 한번 식사 한번 하자. 50명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연락을 해가지고 뭐 밥 먹고. 그중에 고교 동창은 몇 명이나 될까요? 고등학교 동창이 꽤 있죠. 고등학교 동창이 거의 과반수 이상이죠. 홍 이사님은 친구가 몇 명이나 되세요?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숫자는 거의 한 3,4,000명 되니까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실제로 정말 친하다고 할 수 있는 친구는 아마 저도 한 100명 미만일 겁니다. 그렇죠. 예, 맞아요. 누구나 그럴 거예요. 뭐 이제 카톡 친구 같은 게 많은데 막상 연락해 보려고 하니까 뭐 100명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아주 자주 연락하는 친구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자주 연락하는 친구는 몇 명 정도 돼요? 저는 뭐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몇 명 안 됩니다. 그렇죠. 예전에는 사실 코로나 전에는 또 이제 만남도 많고 모임도 많으니까 뭐 일주일에 뭐 적어도 뭐 한 20명, 30명 정도 연락했는데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만남도 거의 없고 모임도 없으니까 뭐 해봐야 한 뭐 10명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5명, 대여섯 명 정도? 일주일 이상 그렇게 계속해서 한 번 이상 연락하는 친구가 굉장히 적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뭐 친한 친구,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외로울 때 만나고 또 어려울 때 도와주는 친구는 10명도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친구를 잘 사귀어야 하는 이유. 네. 재미있는 법정 사례나 네.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먼저 여러분 그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 아시죠? 빌 게이츠 하면 딱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일반적으로. 빌 게이츠는 어떤 사람일까요? 부자, 또 부자도 여러 종류의 부자도 있잖아요. 자선사업가. 자선사업가. 또 모범생. 딱 이미지가 딱 모범생 이미지죠. 그냥 생긴 것도 되게 얌전하게 공부만 하고 또 책을 또 얼마나 좋아해요. 책만 보고 막 사업만 잘하고 그런 정말 모범적인 사람이다. 결혼 생활도 그렇게 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충격적인 뉴스가 있었죠. 이혼을 했는데 이혼 사유가 그 중에 하나가 뭐였는 줄 아세요? 이혼 사유 중에 이제 그 아내도 이혼을 원했는데 이 빌 게이츠의 친구 중에서 이 성범죄를 저지른 친구가 있었대요. 네, 그래서 그 친구랑 계속해서 어울려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인이 계속해서 그 친구를 좀 만나지 말라. 이것 때문에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혼의 하나의 사유가 됐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 정말 공부만 하는 모범생 있잖아요. 친구를 잘못 만나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나쁜 짓을 한다든지 나쁜 어떤 행동을 한다든지 그래서 혼인 관계가 파탄된다든지 이런 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상담하면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뭐 남편이 예를 들어서 친구의 말만 믿고 보증을 했다든지 옛날에 그런 경우 많이 있었잖아요. 아니면 뭐 사업을 도와줘가지고 뭐 큰 경제적인 파탄이 났다 이런 경우도 있었고, 아니면 아내가 반대로 맨날 친구들 만나가지고 춤바람 나가지고 뭐 클럽이나 다닌다 이래가지고 정말 가정도 파탄된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혼한 친구를 두면 이혼율이 75% 이상 급증한다. 네. 사실인가요? 자, 뭐 이혼한 친구가 있으면 이혼율이 급증한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는데 한번 홍 이사님이 발표해 주시겠어요? 예,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네. 브라운 대학의 연구진은 네. 미국의 한 보스턴의 어떤 마을을 대상으로 네. 연구를 했는데요. 네, 어떤 경우가 나왔어요? 이런 현상 이혼 집단화라고 합니다. 네. 가까운 사람들의 이혼은 자신의 결혼 생활에도 계속 의무를 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고요. 네. 가까운 친구나 가족이 이혼할 경우 이혼율 75%까지 치솟으며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친구의 친구가 결혼 생활에 실패하더라도 이혼할 확률은 35% 높아진다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을 이혼의 집단화라고 연구진은 명명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미국에서 연구를 했는데
이혼한 친한 친구나 가족이 있으면 이혼율이 높아진다는 거 아닙니까?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 어때요? 홍 기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저는 뭐 여기에 크게 동의하진 않는데요. 아, 그래요? 예. 그래요. 이게 뭐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상담하다 보면 이런 경향이 있을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가족이나 친한 친구가 이혼을 다 했어. 그러면 좀 이혼에 대해서 뭐라 할까? 저항감이라 할까? 그런 거부감이 좀 줄어드는 건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형제가 다 이혼했다. 그러면 본인도 아 나도 이혼할 수 있지. 오히려 또 이혼한 그런 형제나 가족이나 친구가 권하는 경우도 있어요. 야 이혼하니까 정말 좋아. 왜 이러고 살아? 어? 네 행복을 찾아. 적극적으로 옆에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조언해주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용기를 받아서 이혼한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 이혼해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본인이 이혼할까 말까 이제 고민하는데 주변에서 다 반대. 뭐 부모도 반대하고 가족도 반대하고 친구도 반대하면은 내가 이혼을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막 이제 상담하러 와서 본인이 뭐 이것 때문에 힘들다, 뭐 남편 때문에 너무 죽겠다, 아내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 죽겠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맨 마지막에 물어봐요. 변호사님, 그럼 저 이혼할까요, 말까요? 저한테 물어봐요. 본인이 결정을 못하고. 일종의 뭐라 그럴까, 옆에서 좀 이렇게 조언해주는 걸 필요로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자, 이때 주변에서 친한 친구나 가족이 딱 이혼하라고 권유하면 이혼 쪽으로 결심을 할 가능성이 또 높다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결과가 나왔고요. 그래서 친구의 영향이 굉장히 중요하다. 뭐 이게 뭐 옳다나 그러다가 아니잖아요. 그 친구의 조언을 받아서 이혼해서도 행복해질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으니까 굉장히 주변에 친한 친구나 가족의 영향을 받는다. 이거는 저는 동의합니다. 나이 들수록 배우자, 자식보다 친구가 더 좋다. 이러한 내용에 동의하시나요? 글쎄요, 홍 기사님 어떠세요? 남자 같은 경우 또 여자 같은 경우 뭐 각각 케이스 다르다 생각하는데요. 네. 남자 같은 경우는 배우자나 자식에게 이렇게 찬밥 신세 당하는 것보다 친한 친구와 네. 재밌게 만나서 네.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경우를 많이 봤고요. 네. 여자 같은 경우는 나이가 들더라도 네. 크게 뭐 주위 사람 영향 안 받고 두루두루 잘 어울리는 것 같은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경우 있죠. 물론 이제 남자들도 뭐 친구들 많이 만나는데 좀 남자들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저 친구가 좁아져요. 친구 관계가. 근데 여자들은 반대로 넓어져요. 뭐 활동을 많이 하잖아 또. 네, 그래서 이 소위 말하는 은퇴할 때쯤 되면은 아내들은 너무 신나. 맨날 그냥 친구들 모임 나가고 무슨 뭐 동호회 나가고 그냥 너무너무 즐겁게 행복하게 사시는데 반대로 남편들은 뭐 나가서 할 일도 없고 은퇴하고 굉장히 또 위축되는 경우가 꽤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맨날 집에서 뭐 밥이나 차려달라고 그러고 아내랑 친구 하려고 하는데 반대로 아내는 나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친구 관계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뭐 가족이 채워주지 못하는 부분이 또 친구 관계가 중요한데 그래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가족이 아닐까. 굳이 따진다면은 왜냐면 친구는 아무리 친해도 좀 어느 정도 한계는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약이 있죠. 아무리 친해도 뭐 가족과 좀 다르다. 그래서 친구는 뭐 물론 이제 즐거울 때, 뭐 슬플 때 같이 위로해주고 도움을 줄 수는 있겠지만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뭐 본인을 희생하면서까지 친구를 도와주는 경우는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나이 들수록 친구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족보다 친구가 나을 때, 친구보다 가족이 나을 때 에피소드 하나씩만 들어보고 싶은데요. 변호사님도 알고 있는 내용이 있으신가요? 일단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저도 친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주로 이제 제 친구들은 이제 학교 친구들, 뭐 고등학교 친구들이 굉장히 친하잖아요. 우리 또 명문고등학교 나와가지고 옛날에 굉장히 모임 많이 했죠. 코로나 때문에 안 했는데 이제 앞으로 또 모임 많이 할 겁니다. 거기 모임이 뭐 수십 명, 많으면 수백 명 나오잖아요. 그게 다 어떻게 보면 다 친구 아닙니까? 그게 정말 다 소중한 친구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법조인 친구들이 있어요. 뭐 사법연수원 동기들, 뭐 선후배들. 그래서 법조인 친구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 나가서 이제 알게 된 친구들 있잖아요. 사회생활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친구들. 그리고 제가 또 방송 일을 많이 하니까, 방송에서 만난 친구들이 있잖아요. 뭐 기사님들 많이 아시죠? 뭐 전문직들, 의사나 뭐 교수님들, 예, 그런 분들이 굉장히 또 친하잖아요. 방송 많이 같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제 카테고리를 나눠야 될까요? 그렇게 친구들이 있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제일 친한 친구들은 고등학교 친구인 것 같아요. 우리 이제 고등학교 친구들이 가장 더 마음도 편하고 만나면 재밌어요. 사실 법조인 친구들은 만나면 재밌을까요? 가본 적은 없지만 되게 재미없어요. 별로 재미가 없어요. 맨날 법 얘기만 하고 빨리 얘기만 하고. 제가 법조인 친구들 사법연수원 친구들이 있고 또 제가 또 대학원 친구들 만나잖아요. 대학원 친구들 만나는데 맨날 만나면 뭐 재판 얘기하고 뭐 변호사들은 내가 사건에서 뭐 승소했어 뭐 패소했어 맨날 그런 얘기하면 처음엔 재밌다가 나중에 이게 재미가 없어요. 맨날 똑같은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원 친구들 만나면 또 맨날 공부 얘기. 판례가 어떻게 바뀌었고 파탄주의가 어떠니 유책주의가 어떠니 맨날 그런 이제 학구적인 얘기만 하니까 물론 뭐 도움이 굉장히 되긴 하는데 솔직히 그렇게 큰 재미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 만났다가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 친구들 있잖아요.
뭐 이제 사회생활하면서 이제 직업적으로 알게 된 친구들은 좀 약간 거리감이 좀 있죠. 그렇죠. 약간 좀 이해관계도 좀 아무래도 없는 게 아니고, 예. 그래서 조금 불편할 때도 있고, 그래서 가장 좋은 친구는 결국에는 어렸을 때 순수한 마음으로 만난 이제 고등학교, 뭐 중학교 그때 동창들이 가장 마음이 편하고 친한 친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친구들이 사실 이제 변호사 되고 나서 많이 만났어요. 그 전에는 이제 고시 공부할 때는 거의 친구들을 안 만났어요. 좀 만나기도 좀 그렇고, 뭐 나가서 할 얘기도 없고, 시간도 굉장히 좀 아껴 써야 되잖아요. 그리고 친구들도 막 고시 공부한다니까 연락 안 하더라고. 뭐 떠나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거의 그땐 친구가 없었는데, 그래서 연락하는 친구는 한두 명이 있고, 고시 공부 딱 하고, 이제 합격하니까 그때 막 친구들이 연락 오더라고. 축하한다고 그러고, 만나자 그러고. 그래서 합격한 후에 굉장히 친구들과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가족보다 친구에게만 집중한 나머지 부부 간 법정 다툼이 일어난 사례가 혹시 있는지 궁금합니다. 꽤 있죠. 공 이사님도 아시죠? 우리 이게 상담하다 보면은 너무 친구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죠. 남편이나 아내가 친구만 너무 챙기고 가족 안 챙긴다. 결혼 생활이 평탄할까요? 힘들죠. 평탄하지 않습니다. 네. 뭐 이런 사례가 있죠. 맨날 친구들과 그냥 유흥에 빠져가지고 술에 빠져가지고 집에 맨날 새벽에 늦게 들어오고, 심지어는 뭐 골프나 뭐 그런 등산 취미에 빠져가지고 가정생활 등한시하는 경우 있죠. 실제 판례도 있어요. 매일 골프만 치고 낚시만 가가지고 친구들하고 가정경제 파탄에 이르고 그다음 혼인생활 파탄에 이르는 경우는 이혼 사유가 있다, 이런 판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친구에게 빠져가지고 가정생활을 소홀하는 사람은 글쎄요, 물론 인간관계는 굉장히 좋아서 사회생활을 성공할 수 있겠지만 결혼생활은 또 성공하지 못하고 어떻게 자칫 잘못하면은 결혼생활이 불행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적절하게 좀 거리를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독이 되는 친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네. 독이 되는 친구, 가장 피해야 하는 친구, 어떤 유형의 친구들일까요? 이게 뭐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친구 때문에 정말 성공하는 경우도 있죠. 친구 잘 만나가지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뭐 같이 이제 뭐 위로도 해주고, 그런 친구의 반대로 친구 잘못 만나서 뭐 완전, 아까 말씀드렸는데 보증 잘못 써준 경우 있죠. 아니면 친구가 일부러 뭐 정말로 어쩔 수 없이 보증을 섰는데 선의의 피해가 날 수 있겠지만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친구 가끔 있죠. 교활한 친구. 교활한 친구, 막 어떻게 하면 얘를 좀 어떻게 먹으면 뭐랄까 이용해 먹을까, 그런 친구 꼭 있어요. 우리 만남 가면은 자기 뭐 예를 들어서 사업하는 데 투자해라. 근데 뭐 좋은 사업이면 투자하겠는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사업일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뭐 다단계라든지 그런 위험한 사업에 자기가 뭐 혼자 하면 될 것이지 같이 막 자기 막 투자하라고 할 수 있고, 아니면 막 돈 갚을 생각도 없고 막 돈 꿔달라. 물론 친구 간에 어려우면 돈을 꿔줄 수는 있어요. 정말로 친한 친구 어려우면 도와줄 수 있는데, 이거는 처음부터 갚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돈을 꾸는 친구들이 있죠. 우리 모임에서도 가는 친구 있죠. 뭐 만나는 친구들마다 뭐 돈 꿔달라 하고, 그리고 연락이 두절됐어. 갑자기 그 모임에 안 나오고. 이거 완전 사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친구를 이용해 먹는 거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건 독이 되는 친구다. 저도 그런 친구 있었어요. 우리 모임에서 별로 친하지도 않은 친구야. 뭐 이름 들으면 알 거야. 근데 갑자기 뭐 만나자마자 막 돈 꿔달라고 하는 거야. 자기가 막 술 사겠다고 막 돈 꿔달라. 얘기를 들어보는데 뭐 막 말이 안 되는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막 거액을 막 꿔달라고 하고, 나는 어렵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연락도 안 하더라고. 너무 황당하죠. 그래서 그런 친구 있으니까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친구 간에, 물론 믿을 만한 친구면 도와줘야겠죠. 뭐 돈을 꿔줄 수도 있지만 잘 알지도 못하는 친구가 갑자기 막 연락 와가지고 막 돈 꿔달라?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친구 만약에 꿔줬다, 돈 못 받으면 어떡할 거예요? 친구 상대로 소송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저는 또 이제 변호사기 때문에 갑자기 친하지도 않은 친구가 막 이것저것 막 상담을 막 하는 경우가 있어요. 친구니까 상담해 줄 수 있죠. 뭐 한두 번 상담해 줄 수 있는데, 이거 수시로 전화해가지고 뭐 이거 해결해달라 저거 해결해달라, 그러고서 그냥 무료로, 친구니까 돈 받기도 그렇잖아요. 근데 그럼 저는 전문직인데 계속해서 무료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거 전화해서 뭐 사건 해결해달라, 아니면 자기 사건도 아니야, 자기 뭐 가족들 사건이 뭐 있다, 뭐 친한 친구들 사건이 있다, 이거 계속해서 해결해달라고 그러고, 심지어는 막 이러면 안 되겠지만 청탁해달라는 친구도 있어요. 알잖아요. 재판 같으면은 뭐 어디 법원, 수사기관이면 어디 뭐 경찰이나 어디 검찰청에 뭐 아는 사람 있냐, 사건 좀 해결해달라, 청탁을 부탁한 친구인데 이건 안 되겠죠. 굉장히 어려운 부탁이고, 사실 그건 들어줘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친한 친구가 아니라도 그런 청탁을 하는 건 불법 아닙니까? 불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실 그게 굉장히 우리나라에 안 좋은 습관이죠. 이게 친구 간의 우정, 뭐 가족 간의 그런 뭐 신이, 이런 게 중요하지만 그걸 너무 중요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그 친구가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야, 예를 들어서 판사다, 검사다. 근데 뭐 친구나 가족이 막 부탁을 해서 막 사건 해결하려고 하면 그 부탁을 들어주면 돼야 안 돼요?
못 들어주죠. 안 되죠. 그럼 불법 아닙니까? 아무리 친한 친구나 가족이 막 사건 해결해달라. 그것도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 막 부정한 방법으로 해결해달라.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친구 간의 우정, 어떻게 뭐 신의,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이 정, 한국인의 말의 정,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는 물론 일반 사회생활 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뭐 필요할 경우가 있지만, 특히 뭐 공직이라든지, 뭐 청년성이 필요한 사람한테 이런 부탁을 하는 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나쁜 친구 때문에 부부간에 법정 다툼이 일어나는 사례 있을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다단계 사기 권유해가지고 전재산 날리는 경우 있죠. 아니면 뭐 사이비 종교에 뭐 같이 가자고 해가지고 사이비 종교에 뭐 귀의해가지고 전재산 날린 사건도 있었고, 그래서 가족이 이제 파탄이 됐고요. 뭐 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혼 사건인데 아내가 이제 남편한테 폭행을 당해가지고 이제 갈 데가 없어가지고 친구 집에 피신을 했어요. 근데 막 얼굴 퉁퉁 붓고 이런 사진을 친구가 다 봤던 거야. 친구가 막 사진도 찍어주고 뭐 증거도 확보해주고 했는데 나중에 한참 있다가 이혼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아내는 증거가 없었어. 다행히 친구가 증거를 보관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진술서도 써주고, 그래서 아내가 친구의 도움으로 이혼도 되고 위자료나 재산분할도 받고 그렇게 잘 해결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어려울 때는 왜 부모한테는 창피해서 얘기를 못하는 경우 있어요. 그렇죠. 남편이 뭐 때린다든지 뭐 아내가 뭐 축바람 났다고 부모한테 얘기 못하는 경우인데 친한 친구한테는 그걸 얘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가 뭐 예를 들어서 남편을 만나가지고 뭐 경고할 수도 있고 조언을 해줄 수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친구도 있습니다. 좋은 친구의 기준, 나쁜 친구의 기준, 가장 큰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봐요. 친구들을 만나서 뭐를 하나 그게 중요한 것 같아. 왜 유유상종이라는 친구 있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미혼 남녀라고 볼게요. 예를 들어서 홍 이사님이 홍 이사님 아들이 있잖아. 아들이 이제 여자친구랑 결혼을 하려고 그래. 근데 뭐 부모님 앞에서야 뭐 얌전하고 뭐 좋은 모습만 보여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나랑 결혼하려는 여자나 남자나 정말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누구를 보면 될까요? 부모님? 부모, 가족을 보면 되겠죠. 부모 가정교육 굉장히 중요해요. 형제 관계도 보고. 그래서 어떤 신사적인 분인지, 뭐 이상한 집안일 수 있잖아요. 물론 이상한 집안이라고 다 그 사람이 이상하진 않지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가정 환경도 중요하고, 또 중요한 건 뭐다? 근데 가족은 자기가 선택할 수가 없겠죠? 뭐 정말로 이상한 부모를 만났는데 나는 정말 억울하다, 피해자다 이럴 수는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가정폭력의 피해자라든지. 근데 친구를 보면 알아요. 자, 친구를 보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가족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가족을 보라고 했잖아요. 근데 가족이 정말 이상한데, 가족이 이상하다고 이 사람도 이상한 건 아니잖아요. 가족은 본인이 선택할 수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폭력 부모 밑에서 낳았다고 해서 다 폭력적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부모가 뭐 이혼했다고 해서 얘가 이혼한다는 보장도 없고, 그건 선택할 수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친구는 어때요? 친구는 어느 정도 본인이 선택할 수 있죠. 본인이 자주 만나는 친구들, 내가 싫은 친구는 안 만나잖아요. 자주 만나는 친구 어떤 친구인지 보면 돼요. 그럼 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자주 만나는 친구가 예를 들어서 맨날 만나서 뭐 맨날 술만 마시고 그냥 맨날 그냥 뭐 나쁜 짓만 하고 다닌다, 소위 말해서 뭐 한두 번이야 그게 아니라 자주 그런다. 그럼 어때요? 그럼 그 친구도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떤 친구를 만나면 야, 뭐 좋은 주식, 예를 들어서 좋은 주식이라든지 뭐 좋은 땅 같은 거 소개해주면서 좋은 막 정보를 막 주면서 힘들 때 위로도 하고 밥도 사주고 술도 사주고 어려울 때 도움도 주고, 그런 친구는 어때요? 그런 친구는 뭐 아주 바람직하죠. 네, 그렇죠. 제 얘기 아닌가요? 근데 좋은 친구 만나면 그 친구가 또 좋은 친구를 소개를 해줘. 한 사람이 좋으면 그 사람의 친구도 또 좋은 친구이기 때문에 이 친구도 알게 되고, 또 이 친구가 또 좋은 친구 만나고, 계속해서 선한 영향력을 미쳐가지고 결국엔 좋은 친구들만 있어요. 근데 깡패 같은 친구 만나면 어때요? 또 깡패 같은 친구 만나는 거예요. 그럼 본인도 깡패가 되는 거예요. 본인이 신사가 될 것인지 깡패가 될 것인지 알코올 중독자가 될 것인지는 본인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친구를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친구와 주고받아야 할 것과 그렇지 말아야 할 것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아까 말한 대로 그 돈 거래는 정말 조심하시고, 금전은 물론 무조건 반대다 그건 아니고 꼭 필요한 친구에게는 이제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믿을 만한 친구에게 금전 거래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비밀 대화 톡이 있죠. 이것도 조심하셔야 돼. 우리 또 아내분들 같은 경우에 나 어저께 클럽에서 어떤 남자 만났어. 나 원나잇 했어. 이걸 막 친한 친구랑 막 카톡으로만 남기는 경우 있어요. 남편한테 걸리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그 카톡을 주고받던 친구가 남편한테 보여주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왜 보여줬을까요, 그 친구가? 그러니까 그 친구가 친하지 않거나 싫은 거죠. 겉으로는 친한데 사실은 그 친구를 질투했던 거야. 이 친구는 그 싱글인데 이 친구 남편은 너무 좋은 남편이거든. 그러니까 그 행복한 그게 보기 싫고 이혼을 시키고 싶은 거야. 그리고 심지어는 이 남편을 좋아했던 거예요, 그 친구가. 최악의 친구죠. 그래서 일부러 이혼시키려고 그 비밀 대화 톡을 딱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혼시키고 남편 꼬셔가지고 결혼한 그런 사건도 있었다니까. 그래서 정말 친구 조심하셔야 되고, 너무 비밀스러운 대화 같은 것도 너무 친한 친구라고 해서 조심해야 됩니다. 네.
네, 다음 질문입니다. 네. 나는 친구에게 독이 되는 친구인지 약이 되는 친구인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어떨 것 같아요? 뭐 저는 약이 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약이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약이 되는 친구입니다. 예. 사실 그래요. 내가 먼저 저는 그래요. 기브앤테이크라고 저는 좀 베푸는 편이에요. 남한테 좀 해주는 거 좋아. 그래서 손해 많이 받죠. 받는 것도 물론 좋아하겠지만 남한테 해주는 거, 뭐 선물 같은 거 제가 좀 주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의뢰인들도 막 선물도 주고 친구들도 오면 우리 항상 선물 구입하는 데 있잖아요. 그래서 줄 때 받으면 굉장히 기분 좋아하잖아요. 감사하다고. 저는 그 말이 너무 좋아. 뭐 친구, 고맙다, 인철아. 뭐 의뢰인,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뭐 이런 것까지 챙겨주세요. 그리고 제가 책 같은 것도 선물 주잖아요. 제 책 같은 거 이제 의뢰인 선물 주면 너무 감사하니까 그때 뿌듯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는 걸 좋아한다. 너무 퍼주면 안 됩니다. 근데 저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제가 변호사니까, 이혼 전문 변호사니까 친구가 이혼 상담을 가끔 해요. 우리 친한 친구가 뭐 아실 거예요. 상담을, 나 결혼 생활 너무 힘들다. 이혼하고 싶다. 근데 재밌는 게 그 다음날 아내가 찾아와요. 아내가 찾아와가지고 자기도 결혼 생활 힘들다고 남편 상대로 소송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생각해봐요. 남편이 저랑 친한 친구인데 아내가 찾아서 소송해달라고 하면 이거 곤란하죠. 이거 소송해줄 수도 없고. 아니면 저희 아시죠? 저희 사무실은 좀 이제 유명하고 인지도가 있으니까 뭐 어저께는 아내가 와서 이혼 상담했는데 그 다음날 남편이 와가지고 또 이혼 상담하는 경우가 가끔 있죠. 같이, 그러니까 네. 서로 모르고서 시차를 두고 오는 경우. 네. 아니면 알고서 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 변호사 상담 받아 나도 한번 받아봐야지. 자, 그럴 경우에 저희가 난감하죠. 그렇다고 해서 사건 안 맡을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고 있죠? 설명 그냥 해주시겠어요? 저희 뭐 약정서에다가 네. 그런 일이 이제 면책 조항 사항인데 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동의를 받습니다. 항상. 네, 그렇죠. 저희는 항상 이제 준비성이 좀 철저한 사무실이라서 모든 경우를 다 대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거를 설명을 안 드리면 나중에 또 오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고지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많이는 발생 안 해요. 이제 1년에 몇 차례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럴 경우가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인지하시고. 자, 그럼 만약에 두 분이 뭐 편차를 두고 오셨다. 뭐 예를 들어서 아내는 뭐 일주일 전에 오셨고 남편은 뭐 일주일 후에 왔다. 두 분 다 저희 사무실에 의뢰를 하고 싶다고 하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쪽만 오시게 되면 한쪽을 네. 변호해드리면 되는데 네. 그런 경우는 되게 곤란한 경우가 네. 생긴 거죠 이미.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해요. 뭐 일단 고지를 드리죠. 그래서 뭐 상담은 저희가 다 해드릴 수는 있겠지만 당연히 이제 비밀은 보장이 되고요. 뭐 상담 내용은 당연히 보장이 되고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고, 만약에 굳이 부득이하게 맡기시려면 먼저 저희랑 이제 선임 계약을 하는 사람이 의뢰인이 될 수밖에 없다. 미리 그리 알려드리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좀 그거는 불편하기 때문에 다른 사무실 소개해주거나 아니면 다른 곳을 좀 알려드리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부부나 친구가 네. 서로 좋은 관계가 되기 위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나 노력해야 할 부분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봐요. 부부는 친구 같은 부부가 좋다. 동의하시나요? 동의합니다. 네. 부부가 처음에 남녀 관계로 만나서 서로 막 진짜 아주 그냥 뜨거운 사랑을 나누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뜨거운 사랑은 점점 식고, 이게 이제 우정, 친구같이 잘 지내는 부부가 굉장히 행복해요. 오래 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서로 친구같이 공통의 관심사도 있어야겠고, 취미생활도 같이 해야 되고, 가치관도 맞아야 되고, 그래야지 오래 가거든요. 근데 맨날 만나면 싸우는 친구 있죠. 서로 가치관도 틀리고 성향도 틀리고. 부부도 그렇다고 봐요. 부부가 맨날 만나가지고 그냥 싸우고 맨날 그냥 가치관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전혀 공통의 관심사가 없으면 이게 오래가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좀 성격을 좀 맞춰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같이 뭐 취미 활동도 같이 하고, 예를 들어서 저는 산책 같은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산책 같은 거 같이 하면 좋잖아요. 아니면 같이 무슨 뭐 여행을 간다든지. 그렇게 이제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면 굉장히 부부가 친구처럼 오래 갈 수가 있어요. 또 반대로 친구는 어떠냐? 저는 부부 같은 친구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봐요. 아주 가까운 친구 있죠. 요즘에 뭐 사업이 좀 어렵다든지, 내가 좀 뭐 안 좋은 일이 있었어, 뭐 힘든 일이 있어. 그거 다 부인한테 얘기해요? 저는 얘기 못하는 부분이 있죠. 얘기 안 하죠. 부인 걱정할까봐, 가족이 걱정할까봐. 뭐 자녀한테 얘기해요? 부모님한테 얘기해요? 얘기 안 하죠. 예를 들어서 부부 사이가 나쁘다, 부모님한테 얘기해요? 안 하잖아요. 부모님 걱정할까봐. 근데 친구한테 얘기할 수 있죠. 친구한테는, 친한 친구한테 밥 먹으면서 나 부부 사이가 어려워, 뭐 힘들어, 굉장히 힘들어, 뭐 사업이 어려워, 그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부부 같은 친구거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굉장히 부부 같은 친구 필요하다. 부부는 친구 같은 부부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결혼하고 요즘에 뭐 친구같이 잘 지내는 부부도 있어요.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나이가 들수록 돈만큼이나 친구가 중요해지는 이유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뭐 해주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상담하다 보면 재력가들 많이 오시죠. 홍의사님도 많이 보셨죠? 뭐 수십억, 뭐 수백억 재력가. 자, 그분들이 딱 오시면 행복해요? 행복해 보여요? 일단 여기 오신다는 거는 그 자체가 불행이기 때문에 오시죠? 불행하고 힘들기 때문에 오시는 거죠. 난 너무 행복해요. 결혼생활 행복해. 그럼 저희 사무실 안 오시잖아요. 여행 가시겠지. 근데 결혼생활 너무 불행합니다. 아니면 친구한테 뭐 사기당했습니다. 법률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오시는데 그분들이 불행해서 오시는 거 아닙니까? 그게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일단 인간관계 때문에 오신 거예요. 배신감 때문에. 친구한테 배신당했다. 연인한테 배신당했다. 아니면 뭐 배우자한테 배신당했다. 굉장히 불행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돈이 다가 아니다. 인간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인간관계가 멀어지면 돈도 사실 또 어떻게 보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친구 잘못 만나가지고 사기당했다든지 뭐 돈을 떼어먹겠다. 그럼 얼마나 큰 수익을 보는 거 아닙니까? 보증사무 썼다든지.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뭐 재산이 많이 읽었는데 부부가 이혼한다 그러면 그 재산 어떻게 돼요? 반은 쪼개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돈을 지키려고 하더라도 인간관계가 중요하다. 그래서 좋은 친구 만나고 특히 부부간에 이 행복한 결혼 생활하는 게 결국 돈 버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인간관계가 아주 중요하다. 친구 관계도 중요하고요. 또 배우자, 친구 같은 부부 같은 친구 여러분도 한번 꼭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